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화를 걸어온 기묘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권의 책, 한 곡의 노래, 또는 우연한 대화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답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어떤 숫자를 꿈에서 보고 다음날 그 숫자가 차량 번호판 영수증, 심지어 우연히 만난 사람의 집 주소에서까지 도처에 나타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해 기묘한 예감이 들었는데 나중에 정말로 그대로 일어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우연한 일치나 이상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계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모든 것이 명확한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미신이나 착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과 일하며 이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이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동시성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20세기 심리학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이 경험하는 이런 신비로운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우주 그리고 당신 내면의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인이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에 대한 경고이거나 또는 당신의 의식적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힌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우연의 일치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무시하고 있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환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망설이며 장단점을 따져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에서 한 권의 책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고 저자의 이름이 제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정확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집에 도착하니 몇 년간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융을 알기 전이었다면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제 무의식이 이미 내린 결정을 의식에 전달하려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현상이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질과 정신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 무의식적 갈등 내면의 성장 과정들이 실제로 외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융은 평생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엄격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동시성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생기는 순간들에서 말입니다. 환자가 오랫동안 억압해온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창밖에서 새가 창문을 두드린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정전이 되거나
특별한 음악이 흘러나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기 발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진정한 자에 더 가까워질수록 이런 동시성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삶을 살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동시성이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사고 질병 또는 장애물들이 그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한국 전통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자연의 징조를 읽고 꿈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습니다.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거나 특정한 꿈이 미래를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세상의 더 깊은 연결성에 대한 직관적 이해였습니다. 현대 과학도 점점 융의 통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자의 의식이 실제로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과학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강력하고 현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입니다. 당신이 동시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당신과 소통하고 있고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40분 동안 우리는 융의 동시성 이론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단순히 우주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가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동시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지의 안락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적 드라마에서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함께 융의 가장 신비롭고 변화무쌍한 발견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인생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윤기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동시성의 완벽한 예였습니다. 1920년대 초 융은 한 여성 환자와 매우 어려운 치료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극도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을 논리와 이성으로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꿈이나 직감 같은 것들을 모두 비과학적인 헛소리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치료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융은 그녀의 경직된 사고의 벽을 뚫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환자는 매우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황금으로 만든 풍뎅이를 선물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션에서 그녀는 마지못해 이 꿈을 융에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융의 진료실 창문에서 톡톡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융기 창문을 열어보니 한 마리의 금록색 딱정벌레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는 매우 드문 종류의 벌레였고 환자가 꿈에서 본 황금 풍뎅이와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윤근 그 벌레를 손에 잡고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풍뎅이가 있군요. 그 순간 환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이성적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후부터 치료는 극적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융으로 하여금 동시성이라는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융은 이런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환자의 내면 상태와 외부 현실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연결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변화를 위해 준비된 바로 그 순간에 우주가 완벽한 상징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후 융은 수십 년간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동시성을 인과적 연결이라는 의미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의미에 의한 연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에서 핵심은 집단 무의식의 개념입니다. 그는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층의 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패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그림자, 원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형들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단지 내면의 심리적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 현실에서도 그와 관련된 상징이나 사건들을 끌어당깁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 개성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바로 이런 순간에 동시성이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격려의 형태로, 때로는 경고의 형태로,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흥미롭게도 융은 동시성이 개인의 의식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고 진정한 자에 가까워질수록 동시성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동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성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 감정적 태도, 그리고 내면의 정열 정도가 어떤 종류의 동시성을 경험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과학도 점점 융의 통찰을 뒷받침하는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얽힘 현상은 물질 세계에서도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과학의 발전은 의식과 무의식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울 유런의 발견은 인간들 사이에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깊은 연결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상호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동시성 이론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현실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동 창조자라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와 내면의 태도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소원 빌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동시성은 깊은 내면 작업과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기존의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시성을 읽는 능력은 새로운 형태의 지혜와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윤은 동시성을 인식하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일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 당신의 삶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 강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시성은 보통 강한 감정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놀라움 감동 또는 깊은 확신 같은 감정들입니다. 셋째, 타이밍의 완벽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보통 우리가 어떤 답이나 안내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넷째, 패턴의 반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징이나 숫자 또는 주제가 여러 다른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가 동시성은 아닙니다. 진정한 동시성은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현재의 심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성을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의 의미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확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성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지혜를 보완하는 도구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동시성 경험은 항상 개인의 내적 성장과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동시성을 초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니라 깊은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동시성을 초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면의 정렬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살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동시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념이나 기대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윤은 이를 미스터리에 대한 종교적 태도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지 않고 더 깊은 의미와 연결을 찾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꿈, 예술, 신화 등을 통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이런 현재 중심의 의식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와 경외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경험한 신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듭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 치유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의미 있는 동시성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치유 과정 자체의 일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기억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순간 관련된 상징이 외부 현실에서 나타나거나 중요한 통찰을 얻는 순간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유 과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성이 단순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고립감과 무의미감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동시성의 개념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치료사들이 환자들의 동시성 경험을 치료 과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은 또한 창의성과 혁신의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과 창조적 작품들이 동시성적 경험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유레카 순간, 예술가들의 영감 발명가들의 아이디어 등은 종종 예상치 못한 동시성적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 벤젠의 구조를 꿈에서 본 케쿨레의 이야기, 상대성 이론의 영감을 받은 아인슈타인의 경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창의성이 단순히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내면과 외면 세계의 신비로운 만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소울메이트와의 연결, 중요한 우정의 시작 등은 종종 놀라운 동시성을 동반합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만나고 서로에게 필요한 메시지나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영혼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동시성을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이 운명적인 것은 아니며 동시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동시성은 항상 양쪽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각자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융은 동시성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나 문화적 변화의 순간들에서 의미 있는 동시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아이디어나 발명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거나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대두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이 특정한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의미에서 동시성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기후변화 기술 혁명 의식의 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런 집단적 동시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성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특별한 기회나 도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그것이 서구의 전통적인 과학적 세계관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물질과 정신객관과 주관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양자물리학 시스템, 이론 복잡성 과학 등 현대과학의 최신 발견들은 모두 융의 통찰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논리적 사고나 과학적 방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합하여 더 풍부하고 완전한 현실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미한 우주에서 혼자 떠다니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의미의 웹에 연결된 중요한 존재이며 우주는 당신의 성장과 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깊은 안도감과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보내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더 큰 책임감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이 더 큰 현실의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에는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동시성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높은 목적과 의미에 봉사할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동시성의 궁극적 목적은 개성화, 즉 온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시성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긍정적인 동시성이 나타나 격려하고 확인해 줍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때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시성이 우리에게 편안한 현상 유지를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안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성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회의적이어서 모든 의미 있는 연결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모든 우연의 일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동시성 경험은 항상 실용적 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동시성은 우리를 더욱 깊이 현실에 참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목적지향적으로 살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존의 패러다임과 시스템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동시성은 새로운 형태의 안내와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직관적 지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시성의 인식은 우리를 더욱 상호 연결된 세계관으로 이끕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더욱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촉진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동시성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의미의 위기와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고 삶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되돌려 줍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깊은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동시성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의미와 목적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확실하지만 점차 그 언어의 미묘함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언어를 배우게 되면 우주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는 우주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반응하는 우주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동시성의 발견을 통해 그는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한 우주적 대화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비밀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동시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지의 안락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융의 가장 깊고 변화무쌍한 발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주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지혜와 융의 동시성 이론 사이에 깊은 연결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의 뜻, 자연의 징조 꿈의 메시지를 통해 우주와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까치의 울음소리, 나비의 나타남, 특별한 구름의 모양 등을 통해 미래를 점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세상의 더 깊은 연결성에 대한 직관적 이해였습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은 이런 전통적 지혜에 현대적 심리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상들의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의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시성의 인식은 단순히 서구 심리학의 수입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영적 전통과 현대 과학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동시성은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동양의 전체론적 세계관과 서양의 분석적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식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동시성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동시성을 읽는 능력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서서히 발달합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점차 패턴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진정한 동시성은 진정한 자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한 우주도 여러분에게 거짓된 신호만 보낼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동시성의 메시지가 때로는 여러분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뢰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의 최고선을 원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삶에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며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우주적 대화에 참여할 차례입니다.